시험 강구형 4-2 나가겠습니다. 상황에 만든 문법 요소. 다양한 문법 요소를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높임 표현, 그 다음 시간 표현, 그 다음 이제 뭐 피동사동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높임 표현이랑 시간 표현은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찍어놨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상대나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우리말의 문법 요소. 이거 높임 표현 정의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 대상의 높이는 표현은 보통 주체, 객체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상대의 높낮은 정도. 그러니까 높임과 낮음이 적용되는 건 이제 보통 상대 높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높임 표현에는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체 높임에서 우리가 뭘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깨서가 뭐였죠?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 첫 번째 문법 요소는 깨서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높은 대상에다가 보니까 이제 그 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서술어에 뭐가 붙어요? 두 번째 의시. 서나와 러미 시가 붙어서 주체 높임을 만들어준다. 요겁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주신 행사 참가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객체로 넘어가 볼게요. 신청서는 담당 선생님께 드리면 돼. 문법 요소 두 가지가 쓰였어요. 첫 번째 부사격 조사 깨. 에게를 깨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자,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객체 높임에서는 시 같은 게 쓰이지 않아요. 특수어휘 배어 모드.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한 영상에서 모든 걸 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높임편 따로 시간편 따로 찍어놨어요. 높임편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다, 여쭈다, 모시다, 들이다. 그것 중에서 들이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대 높임. 지금 상대가 어때요? 나보다 높은 대상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종결어미. 문장에서 끝나는 말을 바꿔서 반말을 쓰면 왔어. 존댓말 쓰면 왔어요. 완전 높은 말을 쓰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 최근에도 이 부분이 시험에 들어갔던 친구들이랑 수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하십시오체 있잖아요. 하십시오체. 요거는 문장에서 명령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꺼내갖고 거기다 체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합시다, 하십니까? 하십시오? 이게 다 하십시오체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격식체는 보통 비음 니다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에 넣었을 때 요런 식의 말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엮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지는 보통 이렇게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격식체 4개를 두고 청유, 뭐 명령, 의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써놓는데 최근에 애들이 받은 학습지를 보면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요거에 막 빈칸 뚫어갖고 막 주관식에 써내라고 막 그랬는데 조금 더 쉽게 가르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봐봐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학교 학습지에서 어떻게 주셨냐,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고쳐보세요. 자, 아버지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주체 높임. 깨서. 먹었다를 드셨다. 자, 드셨다 같은 경우는 들다에 자, 얻다 이렇게 시가 들어간 형태고요. 드셨다 대신 우리 잡수시다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아빠한테는 보통 잡수다 잘 안 쓰지, 그지? 더 높은, 더 공손한 표현일 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여기는 서나말음이 시가 들어가 있지만 잡수시다는 아예 이거 자체가 특수어휘야. 시를 빼봐 잡수다가 돼버렸잖아. 그지? 자, 두 번째, 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할아버지를 데리고 갈 거예요. 여기서는 데리고를 모시고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 아까 객체 높임, 배열 모드 중에 지금 뭐를 쓰고 있습니다. 성자는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반말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먹었습니다. 자, 격식체 하십시오체로 바꿔준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격식체는 우리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는 비공식, 친밀. 그래갖고 문제 유형을 보니까 뒤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던 지문들이 있어요. 할머니께 쓰는 편지에서 이제 해요체를 쓰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해요체를 쓴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공손함을 조금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들어갈 말을 써보자. 자, 동생이 일찍 잔다. 동생을 할아버지로 지금 교체한 상황이에요. 주어가 높임의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서 써주면 되겠고요. 잔다, 잔다 대신 자신다를 쓰진 않죠. 주무신다라는 특수어휘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어휘는 우리 계잡주 편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무시다를 쓰고 있다. 자, 나는 친구에게, 자, 친구가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사어가 변경이 됐고요. 에게에서 깨로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묻다 대신 우리 여쭈다 배어 모드 여쭈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묻다 대신 여쭈다. 자, 다음 표현이 어색한 이유. 자, 요거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주체 높임은 우리가 첫 번째 주격조사께서, 두 번째 선어말 어미시, 세 번째 이제 특수어휘를 사용을 했는데, 요 표현은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표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근데 이 주체와 관련된 소유물, 사물, 요런 걸 높이는 신체 부분, 이런 걸 높이는 표현에서는 직접 높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시, 특수어휘 중에서 보통 시만 쓰고 있다. 시를 사용해서만 높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에서는 뭘 높이고 있습니까? 이 행사를 높이고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보이네요. 행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뭐 행사 깨서야? 그지? 시를 써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되었어요. 시 빼줍니다. 자, 할머니께서는 아직 다리가 아프다. 자, 지금 우리 할머니의 다리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체 부분 나왔지? 그래서 여기다가 시를 붙여서 아프시다 이렇게 써주면 간접 높임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자, 간접 높임은 자주 나오는 게 할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시다. 선생님, 께서 안 쓴다면서요. 지금 여기다 붙일 수 있지. 근데 걱정께서는 안 붙인다는 얘기야. 걱정이 있으시다. 결국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할머니의 걱정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만 실현시켜 줍니다. 교장 선생님, 의 말씀이 자 있습니까? 계십니까? 특수어휘 안 쓴다고 했지? 있으시겠습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이 요거 두 개들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 선생님께서 너 보고 오라고 자 말씀하셔. 요렇게. 그러면 이 안의 내용들은 뭐예요? 너 보고 오라는 내용이 인용이 돼야 되겠죠? 진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를 뭐라고 고친다? 선생님께서 하셔. 뭐라고? 너 오라고.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수가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 이유, 그 효과. 여기서는 반말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어요. 결국 비격식의 친한 사이니까 해체, 이거는 격식체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공식적인 상황이라서. 해체를 쓰는 때는 언제예요? 친근감을 표시할 때. 그죠? 하십시오는 어떤 효과? 격식을 차리고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많이 나온다고 했지. 할머니께 쓴 편지글이요. 높임 표현의 효과가 뭐죠? 자, 높이는 대상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한 높임 표현을 다 골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호예요. 이런 거는 상대 높임. 해오체를 쓰고 있죠. 주체 높임은 지내시였어요. 자, 개잡주 편돌의 개. 그 다음에 주격 조사께서 주신 지내세요도 지내시어요예요. 자, 그 다음 계시다 특수어 있고요. 객체 높임은 깨, 배러, 모시고. 배어 무드에 배러랑 모시고가 등장했죠. 자, 요런 거 전부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세요. 제호가 이 글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한 이유와 그 효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공손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높임 표현 왜 썼다? 친밀감보다는 공손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높임 대상은 두 분 다인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 표현도 하품이 새벽에 듣고 있어서 하품이 나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을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죠. 시제와 동작상.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선생님이. 자,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맞아요. 시간은 이렇게 언어로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하고,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해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일치는 현재, 뒤에 오는 시제는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다? 자,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한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후행한다. 자, 근데 또 발화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발화시가 사건시에 선행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발화시가 사건시에 후행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동작상은 동작이 완결됐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한 기간을 나타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진행상, 완료상 요거를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행상은 보통 연결어미 이제 뭐뭐 하면서, 그리고 보조용어는 고 있다, 아어 가다. 자, 완료상은 뭐뭐 하고서, 그 다음 있다, 아어 버리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진행상은 go의 의미가 있고, 완료상은 아어 그대로 써주시고, 있다 버리다, 있다 버리다, 있다 버리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진행상은 물론 뭐 고가 들어가 있지만 있다 가다 냅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나서 적용이 가능한 거라서 항상 암기가 먼저예요, 암기가. 자, 과거 시제.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지금 뭐가 보이죠? 선어말 어미가 보이고요. 현재 시제 읽는다. 선어말 어미가 보여요. 자, 미래 시제는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우리 부사어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어제, 그지? 현재 시제는 지금과 같은 것들이 부사어, 미래 시제는 내일과 같은 것들이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선어말 어미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말 어미 다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앞에 양성 음성에 따라서, 현재는 니은, 내일은 cat 이렇게 썼죠.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체언을 꾸며준 명사를 수식해 주려고 하면 니은, 리을, 는, 던 따위가 붙어서 뒤에 걸 수식한다고요. 그죠? 저 그래서 크게 동사와 형용사의 쓰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빵을 꾸며주기 위해서 이 다자리에 니은, 리을, 는, 던을 넣어서 뒤에 걸 꾸밀 수 있게 하고요. 예쁘다가 꽃을 꾸미게 하기 위해서 다자리에 니은, 리을, 는, 던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그게 바로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근데 이건 다 돼. 먹은 빵 되지? 과거야. 먹을 빵 미래야. 먹는 빵 현재야. 먹던 빵 과거지. 자, 근데 예쁜 꽃은 현재고 예쁠 꽃은 안 돼. 예쁜 꽃은 또 안 돼. 예쁘던 꽃 과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붙었지만 동사일 때는 과거, 형용사일 때는 현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현재 시제에서 이 느는 동사에만 붙을 수 있어. 먹는다. 자, 형용사 예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형용사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제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1번에서는 동작상을 물어봐 버리네요. 고 있다, go. 이거 진행이라고 했지. 있다. 이거는 그럼 뭐야? 똑같이 있다인데 이거는 고의 의미가 있어서 진행. 이거는 완료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지금 때문에 현재. 동작상은 진행. 이렇게. 이미니까 부사어가 과거. 앉아 있었다. 들어가 있지? 과거. 그러면서 동작상 또 완료상이에요. 이렇게 동작상과 시제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요소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관한 글이다. 적절한 표현을 활용해라.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자, 고 있다 나왔어요. 그지? 변화하고 있다. 다른 어시나 get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봐주시면 돼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 요건 뭐야? 발생했다. 발생하였다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 그지? 유럽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된 지금 시간 표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자, 현재 시제 진행상이죠. 과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과거. 늘어난 니은이죠. 자, 동사에다가 니은 관형사형어미 니은 리을 는 던 중에서 니은을 쓰면 자, 과거 시제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 불어넣었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 시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자, 진행상이고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래야. 예상된다. 되다에
니은 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시제. 시간 표현의 효과는 그러면 뭘까? 자, 우리 반이 분명히 아주 우승한 건 아닌데 우승한데 미래일을 의미하는 문장이지만 니은을 사용해서 확신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자, 미래일을 의미하는 문장에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 거지. 과거 시제를 통해서 현재나 미래의 시간도 나타날 수 있어. 이제 다 왔대. 아직 안 왔거든. 그럼 거의 도착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지구는 돈다. 보편적 사실을 통해서 보편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영어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자, 두 번째 개세 표현 효과.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 추측이에요. 나도 최선을 다하겠어 의지예요. 아마 학습지 같은 데서는 가능성도 이야기해 줄지도 몰라. 이건 초딩도 풀겠다. 가능하겠다. 이런 가능성으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 세 번째는 피동 표현인데요. 자, 피동 표현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놨었죠. 자, 피동 표현. 자, 피동의 반대는요, 능동이에요, 능동. 이거는 보통 서술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설수가 밥을 먹는다. 자, 먹는다라는 서술어는 지금 먹는 대상을 한번 찾아보면 누구일까? 철수지. 그치? 그럼 철수가 밥을 지가 먹는 거지. 자, 이런 거 우리가 능동 표현이라고 해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 행위를 한다 인 거예요.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자, 이 밥이라는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한테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동이라는 것은 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쓴 문장이냐 이거지. 그지? 자, 주어가 다른 주체에서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냈다. 자, 그러면 철수가 밥을 먹었지. 그러면 그 먹힘 당하는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밥이지? 그제? 그럼 이걸 그렇게 쓰진 않지만 굳이 피동으로 쓴다면 밥이 누구에게 먹혀지는 거예요? 오케이, 철수에게. 먹힌다. 이런 슬픈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피동이라고. 응? 결국 행위의 동작의 주체가 주어인 문장, 즉 요런 문장, 이게 능동문이고요. 행위의 대상, 이 밥이 주어인 문장이 피동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피동문을 설명할 때는 보통 우리가 요런 문장을 굉장히 자주 예문으로 듭니다. 자, 경찰이 잡았어요. 누구? 도둑을. 오케이. 아우, 잘 잡았네.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라. 이 도둑이 그냥 도둑이 아니야. 응? 막 엄청 유명한 대상이라는 거야. 뭐 유영철, 막 엄청 연쇄살인범, 뭐 강호순, 우리가 아는 엄청 유명한 요런 친구들일 때, 얘들아, 그러면 피동 표현은요 왜 쓰는 거냐? 이게 잡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잡혔어. 그러면 얘를 잡은 경찰이 중요하니? 경찰이 도둑을 잡은 게 중요해? 아니야. 얘네가 잡혔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올리는 거예요, 주어로. 그래서 얘네가 잡혔다. 경찰의 같은 거는 부사어, 문장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게 생략이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피동 표현은 이렇게 그 대상, 잡힌 대상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았다라는 그 동사를 이제 피동사로 바꿔줘야 돼. 그지?
피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바꿔줘야 이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넣어준 게 피동 전미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피동 전미사는 이, 히, 리, 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전미사를 붙이는, 그지? 명사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 또 보조용언으로도 가능해요. 둘 다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모기가 형을 물었어. 자식, 형을 물었군. 근데 형이 좀 불쌍하잖아. 형을 강조해보자. 형이 모기에 물린 거야. 그래서 이 히리기 중에 뭘 쓴 거야 지금? 리 얻다를 쓴 거기 때문에 자, 리가 사용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유물이 발굴됐어요. 근데 유물이 누구에게 발굴되어진 걸 강조하고 싶은 거. 그러면 유물이 발굴됐다. 그럼 이거는 당한 거야. 그치?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되다를 사용해서 피동사의 의미가 만들어졌어요. 자, 동생이 깼어. 자, 근데 그 꽃병 진짜 비싼 거다. 동생이 비싼 꽃병을 깼다. 그 깨진 사람은 좀 숨기고 싶어. 자, 그러면 꽃병이 깨지었다. 이런 식으로. 그지? 지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피동 표현을 바르게 고쳐 써보지. 내 교과서가 너의 교과서와 바뀌어졌다. 그냥 바뀐 거기 때문에 어지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파손된, 야, 요거는 왜 그러냐면 되다를 사용해도 피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지다를 또 결합해. 우리 이런 거 쓰는 거를 지향하거든요. 우리가 이중피동은 약간 구지스러운 표현이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굳이 수동태적 표현을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능동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피동이 한번 일어났고요. 굳이 한 번 더 써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나만 써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피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이가 찢겼다나 찢어졌다 하나씩만 쓰라고. 되다 어지다 또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쓰라고. 그 뜻이에요. 자, 피동 표현의 효과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해수욕장일은 물놀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꾸로 치는 파도인 이한류 사고가 잇따릅니다. 순식간에 먼 바다로 휩쓸려 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땡땡 기자가 보고합니다. 자, 요구되다 여기 피동 동사가 나왔어요.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 자, 기자의 말 볼게요. 해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튜브가 떠 있습니다. 서퍼들이 나서서 어린이들을 태웁니다. 해변에서 튜브를 타던 어린이 5명이 갑작스러운 이한유에 휩쓸려 바가 쪽으로 더 밀린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한유가 어린이 5명을 휩쓸었는데 지금 보면 5명을 주어로 만들어서 그 대상을 강조한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휩쓸다에다가 휩쓸리다. 이히 리기 중에 하나가 사용이 됐다. 여기서도 되다가 사용됐다. 그래서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다시요. 땡땡이가 꽃병을 깼어. 자, 땡땡이가 꽃병을 깼어. 이게 팩트야. 근데 땡땡이가 엄마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 엄마, 꽃병이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구에 의해? 땡땡이에 의해. 근데 그 숨긴단 말이야. 엄마가, 아, 진짜?
야, 이거, 엄마, 제가 꽃병을 깼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왜 꽃병이 깼어요? 이렇게 얘기하냐고. 행위 주체를 바뀌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회피하고자 할 때 그런 거죠.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워줘야 되겠죠?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어쨌든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 당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없거나 밝히지 않으려 할 때 사용해요. 또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그럼 뭘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한유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그죠? 또한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전달했다. 요거 2개 기억을 해주셔서요. 각각의 거 효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활용해서 잘못된 표현을 찾으세요. 인터넷 기록에서 신기록이 쓰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면 쓰다에 어지다 이렇게 2개가 쓰인 거예요. 하나만 써야 되는데 2개 썼으니까 이중피동. 그치? 하나만 써준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인용 표현 나오네. 과물입니다. 자, 다른 데서 들은 말, 읽은 글 이런 걸 넣어서 전달할 때 우리 이렇게 끈따옴표 라고를 쓰면 직접 인용이고요. 이거를 풀어서 나의 말투로 뭐하고 이렇게 바꿔준다면 이건 간접 인용이야. 그래서 직접 인용해서 사용하던 말을 내 말투로 바꿔주는 간접 인용으로 나타날 때 바뀌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먼저 발표를 할게. 직접 인용으로 승하는 내가 먼저 발표를 할게 라고 말했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할게도 뒤에 있는 해라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말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서문이나 감탄문 같은 경우는 뭐뭐하게 뭐뭐다고라고 그냥 바뀌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뭐뭐냐고. 자, 명령형 해라 그러면 하라고라고 바뀌어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볼까? 영수가 경우에 자기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이런 간접 인용이 등장하고 직접 인용으로 바꿔보라고 하면 여러분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평서형만 맞추면 돼. 알겠지? 그리고 뭐 이게 그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만들어내면 돼요. 이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을 바꾸는 거랑 간접 인용에서 직접 인용을 바꾸는 건 전혀 달라.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냥 바꾸면 되는 거거든. 근데 간접 인용에서 직접 인용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원래 본 말이 주어지지가 않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치? 봐봐, 영서가 경우에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 건데? 나도 같이 갈래 라고 하는지,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지, 나도 같이 가겠어 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께서 거기 앉으세요라고 말했대. 그지? 그럼 선생님께서 똑같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라치로 바꿔줘야 돼. 거기 앉으세요는 명령형이죠?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명령문을 우리 아까 라고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문에서 인용 표현을 사용했대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말하기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대. 루소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들과 사귈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직접 인용이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하대. 그런 방법을 소개하겠대요. 자, 인용 표현 왜 쓰는 거예요? 자, 권위자의 말 전달, 신뢰감을 주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죠? 자, 덧붙일 수 있는 인용 표현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좀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주체 높임. 보자, 주체 높임. 자, 부모님께서는 잘 지내시니? 자, 깨서 체크하면 되죠. 주격조사. 잘 지내시니? 의시. 자, 깨서랑 의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직접 높임이야.
자, 어머니의 손 나왔습니다. 아하, 어머니의 소유물, 어머니의 신체. 자, 예쁘시다. 아, 시를 통해서만. 시를 통해서만 나타내는 간접 높임이에요. 아하, 직접 간접 구분하는 거구나. 선생님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께서 나왔네. 이거 전부 직접이야. 다른 요소도 체크하면 쉰다. 자, 계잡조 편들의 개.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 시 나왔죠. 답은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객체 높임법이 나타난 예. 자, 지금 보니까 깨 쓰고요. 베어 모드 씁니다. 자, 단선생님께 선생님을 할아버지께서 답 3번이네. 이거 주체지. 나 할아버지를 김과장이 맡은 사장님께. 자, 지금 뭐가 나왔어? 객체랑 주체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나왔는데 다 체크는 안 했어요. 자, 베어 모드의 드, 베어 모드의 배. 이제 베어 모드의 모, 베어 모드의 여 이렇게 나왔고 주체 높임에서는 계잡조 편돌의 잡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보인다는 거죠. 자, 보자. 선생님께서 주신 행사 참가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돼? 자, 깨서 나왔어요. 주신 나왔어요. 주체. 자, 그리고 객체. 아, 객체는 없어요. 자, 상대 있어요? 있어요. 반말 쓰고 있지. 그러면 상대 높임에 비격식의 해체. 요렇게 체크할게요. 부사격 조사 없어. 주체 간접적으로 높이지 않았어. 종결어미를 활용해서 객체를 높이고 있다. 아니, 상대. 서술어에 선어말어미를 붙여서 높임 표현. 요거 얘기하는 거죠? 답 4번이네. 특수언어의 안 쓰였습니다. 자, 시제로 넘어갈게요. 6번. 자, 나는 지난 주말에, 자, 지난 주말에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자, 그럼 뭐야? 나는 지난 주말에 있다가 쓰였어. 그 다음 과거네요. 그럼 이건 뭐야? 과거 완료야. 과거에 끝난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현재 고 있다. go 진행. 숙제를 다 하고 나면 12시가 되겠다. 자, 이건 미래네요. 미래. 재민이는 되겠다. 추측이에요. 언니는 밤새 공부하고 있다. 지금 진행이에요. 과거 진행. 이 어제 과거. 옷가게 전문은 내 앞에 서 있었다. 있다. 과거 완료네. 답 5번. 자, 7번. get이 사용된 문장은,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은 추측. 그지? 미래 위에 추측으로도 쓰인대요. 내가 말해도 되겠니? 자, 이건 뭐야? 추측이야? 의지야? 가능성이야? 추측은 아니지. 내가 말해도 되겠니? 약간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추측은 아니야. 되겠다. 의지예요. 먹겠습니다. 의지예요. 도착하겠구나. 추측이고요. 나치하러 가겠다. 의지네요. 답 4번.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자, 능을 피로 바꿨대. 바람이 문을 열었다. 자, 문이 바람에 열렸다. 괜찮죠? 열리었다. 이히리기. 아빠가 아기를 안았다. 아기가 아빠에게 안기었죠. 이히리기. 동생이 꽃병을 깼대. 자, 꽃병이 계셨어. 그지? 깨지었다. 이히리기. 이히리기 아니지. 지다. 지다예요. 보조용은 쓰였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히리기 잡히었다. 유적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자, 발견되었다라고만 쓰여도 피동이거든. 발견하다에서
되다만 써도 피동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중피동이야. 되다에 어지다가 또 쓰였어.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직접 인용으로 바르게 바꿔볼까? 영서가 경우에게. 자, 영서가 경우에게 나머지는 안 돼. 그리고 뭐뭐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데 직접 인용을 바꾸면 따옴표 라고예요. 그치? 따옴표 라고라고. 그럼 1번 안 돼. 3, 4번 안 돼.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용은 다른 거 다 상관없어.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직접 말하는 데서 자기도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 답은 2번이겠죠? 요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볼게요.